오늘도 듣고 하루를 마무리하자고. 1. 제목 삼성의 부활카드 엑시노스는 살아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꺼내든 부활카드 엑시노스 260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의 모바일 칩인 엑시노스 2600의 구조를 완전히 새로 설계했습니다. 핵심은 HPB 히트패스 블록이라는 방열 기술을 도입해 고질적인 발열 문제를 잡겠다는 건데요. 2나노 공정으로 미세화한 칩에 D램과 HPB를 위로 엎는 혁신적 설계도 적용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동안 갤럭시 S에선 엑시노스가 밀려났죠. 하지만 이번에 갤럭시 S26에 다시 채택된다면 삼성 시스템 반도체 사업 전체의 반전의 기회가 됩니다. 심지어 이 칩은 테슬라의 반도체, 수주와 같은 2나노 공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삼성 파운드리도 같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엑시노스의 부활이 단순한 칩이 아닌 삼성 시스템 반도체의 명예 회복전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봅니다. 이 제목 AI 반도체로 미국 협상판 흔드는 삼성. 안녕하세요.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삼성의 AI 반도체 외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통상협상 지원이지만 실상은 AI 반도체와 테일러 공장 투자를 협상 카드로 꺼낸 겁니다. 핵심은 테슬라 AI 칩 AI6을 따낸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 이 칩을 제대로 만들려면 HBM 메모리와 연결하는 고급 패키징 기술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미국 테일러 공장에 패키징 설비를 추가하는 걸 검토하고 있어요.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투자를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 결국 AI 반도체는 기술이자 외교 수단이 된 겁니다. 3. 제목 LG이노텍 자율주행차에 눈을 잡는다. 오늘의 세 번째 뉴스, LG이노텍이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 라이다 기업 아에바와 손잡고 500m 거리까지 감지하는 초정밀 센서를 함께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에바 지분 6%까지 인수했습니다. 라이다는 자율차의 눈입니다. FMCW 방식으로 거리와 속도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LG이노텍은 이걸 통해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의 차량 센싱 사업을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모바일에서 벗어나 자동차 전장으로 도약하는 LG이노텍. 이 전략 꽤 똑똑해 보입니다. 4. 제목 화웨이 1위 복귀 애플은 중국에서 철수한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다시 1위로 올라섰고 애플은 중국 본토에서 첫 직영점을 폐쇄합니다. 화웨이는 자체 칩과 운영체제로 미국 제재를 돌파했어요. 정부 보조금과 애국 소비 흐름까지 더해지며 중저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14.9% 점유율로 5위, 실적 부진으로 인해 유통망 축소까지 이어지고 있죠. 중국 시장은 결국 정치와 기술, 소비자 감정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애플은 단순한 글로벌 브랜드 그 이상이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5. 제목 게임 확률 아이템 이제 설계도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엔 게임 산업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확률 오류나 조작이 의심되면 이제 게임사가 직접 무죄를 입증해야 하죠. 또 피해 접수 센터까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반발 중입니다. 알고리즘 공개는 핵심 경쟁력 침해고 단순 오류도 징벌 대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K-팝보다 수출이 많다던 게임 산업. 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투명성 확대라는 데에 앞에서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6. 제목 IMF 한국 경제 반등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 경제에 대해 의미 있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그 이유요? 두 차례 추경 편성과 소비 심리 회복 그리고 정치 불확실성 해소 덕분입니다. 세계 경제도 3.0% 성장할 거라고 전망하면서 한국 역시 흐름을 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올해 성장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하지만 반등의 시점이 하반기부터라는 점 희망적인 시그널임엔 분명합니다. 7. 제목 한미 환율 전쟁의 시작. 다음은 환율 뉴스입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원화 가치를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달러 강세 좀 줄이고 원화 좀 강하게 만들라는 거죠. 이에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매달 공개하는 방안을 꺼냈습니다. 시장 투명성은 올라가지만 수출 기업은 긴장하고 있죠. 이건 단순한 경제 이슈가 아닙니다. 관세 협상과 얽힌 통상 외교 카드이기도 하니까요. 환율은 숫자지만 그 뒤에는 정치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8. 제목 사고 반복 기업 주가 떨어지게 만들어야. 마지막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반복 기업에 대해 아주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고 반복되면 주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중대재해법의 처벌이 집행유예로 끝나는 현실에서 실제 이익을 보는 오너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건설사 매출의 3% 과징금, 대출 제한, ESG 평가 하락 등 구체적 조치들도 거론됐습니다.
산재를 돈으로 막으려는 기업들, 이제는 주주들의 경고도 피하기 어려워질 겁니다.